보증금 역풍 진화를 위해 정부가 상가 임대료 손질에 나섰죠. 인상률 상한선을 연 9%에서 5%로 낮춰서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성 있는 정책이냐를 놓고 논란이 또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송윤 변호사 그리고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변호사님, 정부가 이번에 이제 개정 시행토로 한 게 상가 임대차 보험법인데 이 9%까지 인상이 가능하던 보증금하고 임대료 상한을 지금 5%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이 정책 방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는 정말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든 정책이 환산 보증금 내일 경우에 5% 상한에 적용되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서울의 경우 기존의 환산 보증금이 4억이었는데 이제 개정법에 따르면 6억 1천만 원으로 이제 인상이 된 건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그리고 월세가 550만 원인 경우에 환산 보증금이 6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임대인이 연마다 20%를 인상한다고 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등 이제 투자를 한 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번 개정안에 있어서도 환산 보증금이 초과된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제 아우르지 못한다라는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실질적인 자금 부담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향은 올바르다고 보여지지만 네. 자금 부담 완화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 상인들의 이런 자금 부담 완화를 노린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환산 보증금 초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이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하는 그런 강제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진희 전문가님, 실제 이제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제 2014년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 두 명 중에 한 명꼴은 오히려 세입자들한테 전가했던 사례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경책이 규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시장에서의 반응은 미리 먼저 가격을 올리는 정책으로 가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고, 가장 이제 세입자들한테서 부담이 되는 것들은 이제 5년이라는 기대 시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가보호법 기준으로 잡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번에 50% 이상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렸다 하더라도 인기 상가 지역이라고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환산보증금이 이미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 연정이라든가 계약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실제 매년 5년 5%로 상한선을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새로이 계약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세입자하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폭등하는 가격을 막을 수 있는 전략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이제 상가 시장이 이제 위축될 것이다, 이런 우려스러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부분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 악화를 많이 우려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가 건물들을 크게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근린 건물이 있는 그 상가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상가 임대료가 통상적인 기준에서 오른다라고 했었을 때는 임차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하는 상가들에 대해서 상권이 새로 형성되어지는 그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시 이것에 대한 상가 투자를 고려할 때 대부분 투자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인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부분들도 있고 투자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상가가 기존에 이미 미분양이 났던가 아니면 상권이 형성되어지지 않은 곳, 특히 이제 골목 상권이라고 하는 곳 위주로 해서 공실 우려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부작용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짚어볼게요. 이번 이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소유주들이 이제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줄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변호사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이제 가능합니다. 주택의 네. 경우에는 이제 계약 기간을 1년을 하더라도 2년까지가 보장이 되지만 상가 점포는 1년만 이제 보장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시에 또 1년 단위로 연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익률을 고려한다면 소유자는 1년 단위로 계약 체결을 선호할 게 당연히 분명하고, 특이하게 1년마다 갱신 시 5% 증액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0.9% 제한이 때 월세가 100만 원에 2년간 계약한 소유자가 있다라고 하면 3년 차 때부터는 월세를 109만 원까지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연 5% 제한이 된다면 1년마다 2년 차 때는 이제 105만 원, 2년 차 때 또 5%를 인상해서 실질적으로 110만 2,5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마다 계약을 한다면 사실상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영세 상인들의 불안감만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영세 상인들의 문제는 이미 현실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 7080 그 서울역 고가가 철거되고 난 후에 그 뒤에 있는 만리동이나 청계동이나 뭐 서계동 이쪽 지역, 성파동이나 서계동 같은 지역은 굉장히 도시가 낙후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한 1.5배, 그다음에 실제 임대료는 한 30% 정도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 임대료를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건물주들이 대부분 이미 만기가 대한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뭐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인상을 요구했던 사례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어떤 지역이 새롭게 활성화가 되고 나서 그 가격이 시장 가격에 반응돼서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간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계약 기간을 짧게 해줌으로 인해서 영세 상인들은 오히려 빨리 쫓겨나는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정부의 이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개정, 이게 과연 이제 현실적인 정책인지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부터 이제 관리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관리비 운영체계 논란이야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최근 들어서 이제 부쩍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셔요? 실제 저희가 이제 상가 거래를 중개를 하다 보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대부분 임대료 가격에 어떤 제한폭을 걷게 되면 사전에 그 화해 조서라는 것들을 이제 임대인 쪽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떤 납부로 이제 그 상가를 통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특약이라든가 어떤 강제 규약으로 서로 합의를 하고 간다라는 어떤 그런 계약 조건을 묵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관리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민감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임대료는 표준계약서에 있는 그런 임대료,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관리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한다거나 관리 요소가 발생이 되게 될 경우에는 추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인건비가 상승되어지는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제가 또 바뀌게 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편의점 업종이라든가 야간의 업종을 주로 하는 주점 업종들이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인건비가 상승되어 있는 입장에서 건물주는 새로 경비라든가 아니면 뭐 청소라든가 용역들에 의해서 이미 비용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만큼을 새로의 임대차가 되거나 아니면 기존 임대차한테 관리비를 더 전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런 임대료 상승폭만을 제한을 해놨을 때는 실제 다른 방향에서의 어떤 상승폭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임차인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관리비 부과액도 소유주 이제 마음대로 정해준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제 적용 회피를 위해서 이제 보증금과 월세를 이제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5천에 이제 월세가 450이었다. 이렇다면 기존 법에 따라서는 이제 환산 보증금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뭐 20%를 올리든 이제 상관이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법이 개정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만큼 올릴 수가 없게 되니까 이 경우에 뭐 2억에 뭐 420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제 개정법에 의해서도 환산 보증금이 이제 초과될 수가 있는 거죠. 상가 건물 이렇게 이제 보증금이나 월세를 이제 조정하는 방식도 있지만 편법으로 이제 관리비를 인상함으로써 사실상 월세를 올리는 것과 이제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관리비 인상 근거로 드는 항목 중에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임차인에게 받은 돈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상가관리업계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관리비 인상 근거를 제시해야만 하는 집합 건물이나 대규모 점포에 비해서 개인 소유나 이제 공동 소유자들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반드시 이제 보여줘야 될 의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런 걸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님, 이런 현상이 지금 뭐 상가, 임대 이런 쪽에만 지금 제한된 얘기인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제한이 나와 있던 부분들이 우선 가장 시장에서 먼저 몰려나왔던 것들은 주택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택 임차에서는 어떤 게 획일화된 어떤 상승률이라든가 계약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가 부분에 있어서는만큼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라고 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을 인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평가라는 기준이라든가 또 가격에 대해서 이미 선투자된 금액들이 일반 주택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민감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상 이걸 법적으로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갱신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주인이 뭐 자동적으로 특이하게 5%씩 인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처럼 약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임차인분들도 갱신할 때 이제 관리비를 얼마
한도 안에서만 이제 증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넣음으로써 조금 더 피해를 예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부작용과 함께 관리비 인상 등 풍선 효과 억제를 위한 대안도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먼저 마지막으로 이제 조언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부분 이제 상가를 이제 한다는 분들이 대부분 은퇴 후에 창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나 그 경기도권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점포 보증금에 대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가 가맹 프랜차이즈를 하는 곳을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그 경영의 관리가 가능한 그런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그 창업 자원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어떤 지역이 활성화되는 지역들을 가보신다고 한다면 터무니없이 너무 작은 지원 금액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성수동이나 이렇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 지역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이 이루어졌을 때 세금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대 조건들을 내세워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한다라는 것에서 일관적으로 통상적으로 전체를 다 범위를 만들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의 좀 특성에 맞춰서 핀셋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핀셋 혜택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께도 어떤 점이 이제 보완돼야 할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임대료 인상,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속수무책인 이유는 바로 그 월세 시세라든가 권리금에 대한 이제 정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또 공개해서 이제 환산 보증금을 이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조금 여건을 조성해 준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사실상 이제 환산 보증금이 초과되는 임차인들도 임대인하고 협상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관리비 명목으로 이제 차임을 증액하는 이런 사실상 탈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상가 임대료 손질에 따른 그 역효과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